태종 이방원과 원경 왕후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영실을 살리고 싶었지만 원경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그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원경의 호신용 칼을 빼앗아 영실의 배를 깊이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영실은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원경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실의 아들 이비를 조용히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채령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종과 원경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비로소 왕의 곁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원경에게 충성을 다할 듯 보였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권력에 대한 야망만 남아있었습니다. 태종은 처가의 권세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가진 넓은 땅을 보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새로운 후궁을 들여 왕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숙번은 태종에게 건홍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할 것을 조언했고 태종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알려지자 태종과 원경은 다시 한번 극한의 대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종이 후궁을 맞이하고 가래색을 설치하겠다는 건 곧 원경의 입지를 줄이고 그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경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시겠다면 내가 먼저 죽어드리겠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법을 따르라 했고 원경은 고려 여인의 기계를 지키며 끝까지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채령은 조용히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원경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왕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의 총애를 확실히 받기 위해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태종을 유혹했고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편 태종의 행동을 지켜보던 정종은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후궁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원경이 제일 중요할 거야. 그리고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원경이 궁을 떠나자 태종은 점점 더 예민해졌고 결국 직접 말을 타고 원경의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어 왔다. 그 한마디와 함께 태종은 원경을 다시 설득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눈 후 원경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태종의 마음은 여전히 원경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으로 돌아온 원경을 기다리고 있던 건 이제는 스스로를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 여기기 시작한 채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상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심지어 정의공주까지 압박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 한마디 내지 않고도 우아하면서도 강한 기세로 채령의 길을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단호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우지 말라. 이때 원경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태상왕 이성계가 동북면에서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황해도에 원중포로 진격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태종이 원경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던 승은상궁은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며 영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강렬한 대립이 시작됩니다. 원경의 손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쥐어져 있고 채령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겨냥한 듯한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원경이 계속해서 궁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령이 왕의 총애를 이용해 그녀를 끌어내릴까요? 앞으로 펼쳐질 강렬한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태종과 원경 그리고 채령.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경은 채령의 야망이 결국 자신과 아들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태종의 총애를 받는 채령이 왕자를 낳으면 원경의 아들들이 왕위 계승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채령 역시 원경의 경계심을 눈치챕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원경이 자신의 배를 찌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한편 왕이 된 태종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힘들 때마다 원경이 곁에서 그를 다독여 주었고 충직한 신하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원경과의 사이는 틀어졌고 신뢰했던 영실마저 내쳤습니다. 그 빈자리를 노리는 채령. 그녀는 마침내 임신에 성공하며 궁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궁궐 안은 술렁입니다. 태종의 사랑이 온전히 채령에게 쏠릴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정작 원경은 태연한 모습입니다. 그녀는 채령이 아들을 낳으면 내 아이로 키우면 된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던 중 신덕 왕후의 친척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태종은 이 반란의 배우가 태상왕 이성계라는 사실을 알지만 아버지를 직접 대적할 수 없어 그들을 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태종을 더욱 곤란하게 만듭니다. 만약 아버지마저 제거한다면 그는 동생을 죽이고 형을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 부친까지 없앤 폐륜아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류는 태종에게 한 가지 계책을 제시합니다. 전하, 중전의 충심을 시험해 보시지요. 태종은 출병하는 동안 궁을 원경왕후의 아버지인 여흥부원군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하륜의 속셈은 분명합니다. 원경을 반란의 중심으로 몰아가 태종과의 갈등을 키우려는 것이죠. 그 사이 임신 후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채령은 권선에게 검은고 연주를 그만두라고 명령합니다. 소리가 시끄러워 태교에 좋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태종이 오히려 권선을 위해 연못 근처에 정자를 지어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채령은 분노로 속이 끓어오릅니다. 채령의 야망은 점점 커져갑니다. 배경도 재력도 없는 그녀이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겠다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한편 태종이 출병을 앞두자 원경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녀가 먼저 합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탐합니다. 그리고 원경은 태종에게 중요한 정보를 건넵니다. 이성계께서 원중포의 소수의 정예병만을 대동한 채 머물고 있습니다. 군사 없이 홀로 계십니다. 태종은 또다시 원경이 몰래 정보원을 썼냐며 화를 낼 뻔했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하께서 군사 없이 직접 가서 아버지를 설득한다면 이 지독한 부자 간의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홀로 원중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죽인 것을 후회합니다.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제야 이성계의 굳어진 얼굴이 풀립니다. 마침내 태종은 태상왕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고 아버지를 모시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원경에게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궁에 도착하자마자 태종은 원경의 친정 민씨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긴다는 초강수를 둡니다. 권문세족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1405년 원경왕후는 왕자를 출산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그녀는 사남사녀를 낳은 다산한 왕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상왕 이성계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종에게 중전의 친정민씨 가문을 처단하라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제 원경의 가문을 향한 피해 숙청이 시작될 것입니다. 태종과 원경은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태종은 원경 왕후의 남동생 민무구와 민무지를 제거하려 하고 원경은 위기에 처한 양녕대군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원경은 더 이상 태종이 알던 순종적인 왕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